예, 자, 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3일이죠. 연말이 계속 다가오고 있네요. 예, 오늘 방송 주제는요, 지금 TV를 켜두면은 모든 것이 그런 것이 나오죠. 자유한국당의 필러버스터에 관련해갖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 상정 예정인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핵심 민생 쟁점이 되는 그런 법들. 그래서 그 종목들 추이를 이렇게 잘 지켜보니까 종목들이 그게 관련 종목들이 좀 시세 나르는 그런 조짐들이 보여서 여러분께 그게 관련 종목들 이게 되는 테마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연말에 좀 이렇게 투자하시갖고 근데 여러분 그 종목의 모멘텀을 선정할 때는요 이 데이터 뭐 이렇게 국회 상정 예정인 법들은 어떤 테마인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 테마가 장기적으로 보야 할 테마인가 아니면 단기인가. 아, 그렇죠. 법이 통과되면은 모멘텀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성 테마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시 뭔 말이냐. 여기에 관련 종목들은 수익률을 짧게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장에 일단 지금 온통 뉴스가 이게 계속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의 작용은 상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핵심 쟁점이 되는 민생 법안에 관련 종목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해서 여러분께서 단기로 여러분 단타는 아니고요. 단기로 좀 공략할 수 있는 거 항상 여러분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대중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설마 시장의 테마가 부각 안 되더라도 내가 적시 그 시장에서 내가 투자했던 자금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결정을 미리 투자한 사람이 판단한다는 거죠. 두 번째, 미리 사두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제 시장에 이제 시세 나면은 누구보다 수익률을 더 크게 잡아갈 수 있다는 거. 이제 수익 나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얼마에서 시장 동향 때마다 많이 다르겠다만 그리고 국회 법을 얘기하고 나서 내년에 그 이제 국회 상정 그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또 총선이 다가옵니다. 좀 재미있는 종목들이 계속 잘 보여서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그 부분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지금 생각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요 그 코스닥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거는 딱 두 가지라고 했었죠. 하나는 정부 정책에 관련 뭐 대선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두 번째는 바이오. 근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큰 시세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1단계 마무리됐다고 안 소장 보고 있거든요. 한번 큰 시세가 났다가 조정이 되면은 다시 시세 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 걸 여러분 그 시세 원리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뭐 물론 올해 그 HLB 관련해 가지고 좀 반짝 반등을 했었다만 그 HLB만 많이 갔지 다른 종목은 안 갔어요. 그렇죠? 뭐 크게 간 거 없습니다. 앞에 저항 매물이 곳곳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무조건 물량을 때려 맞는다고요. 이게 시세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제약 바이오보다도 앞으로는 안 소장 보기에는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그 의료에서 뭐가 또 하면 크게 시세에 날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냐면은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 소각 기술 있잖아요. 유전자를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질병을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헬릭스미스가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상당히 지금 뭐 아무튼 저도 지금 관찰 중이에요. 뭐 앞으로 제가 그 이제 제약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보면은 제약 바이오를 대체할 미래 큰 성장 산업이 유전자 기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는 계세요. 이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 어떤 혁신이 한번 일어납니다. 특정 기업에서 어떤 뭐 이렇게 뭐 해외 수출을 했다든가 무엇을 했다든가 뭘 해갖고 그 시장 분위기를 일으킵니다.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ETF도 잘 투자하면 재미있어요. ETF도 작년에 우리가 중국을 투자해갖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아무튼 수익 꽤 많이 냈어요. 그 ETF도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처럼 막 많이 갈 때는 하루에 5%씩 막 10%씩 가고 막 그래요.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지금 통장 레버리지는 2배인데 막 3배씩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 천연가스는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비록 해서 그것을 했다만 중국 내수 시장의 수요에 대비해서 훨씬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중에 합의되면은 중국은 그냥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들 것이 뭐가 있나요? 농산물하고 천연가스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만약에 체결되면은 천연가스 어느 정도 구매 의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천연가스도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 이 악재를 호재로 봐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도 지금 뭐 천연가스가 넘쳐나요. 미국에. 거기 재고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팔아야 되는데 천상 중국에 팔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땅이 크니까 수요도 많고 중국어로서는 천연가스 사가지고 미세먼지를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산업에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LNG 지금 석탄가스를 줄이고 천연가스 관련 발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LNG 관련 산업 중에 유통이라든가 그리고 그 운반하고 유통 이런 기업들 나중에 주가 추이를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LNG 발전에 들어가는 이 설비 회사들. 그럼 우리나라 원전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사우디하고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우디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금 원전 사업에 지금 곧 계획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런 이제 우리 내적으로는 원전 줄이고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려는 그런 조짐입니다. 그래서 한전 KBS 보면은 매출이 조금 회복세가 보이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죠. 아무래도 아직 공식은 안 되어 있다만 수주량은 따고 있는 모양새예요. 매출 추이만 보면 알죠. 그래서 분기마다 재무를 체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계속 뉴스에서 떠들썩하고 누가 알려주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재무 가치를 분기마다 한 1000개 기업만 통계만 하다 보면은 시장이 확 다 보여요. 굳이 뉴스가 안 알려줘도. 저도 지금 한 3분의 2 정도 했는데 아직 3분의 1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한 결론은 뭐냐면요. 스마트 부품주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카메라 기업 관련 기업들. 카메라 관련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삼성 따라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생산해서 물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 대비 이제 원가 절감이 되는 바람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갤럭시 11 정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카메라 산업이 고사양화로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베트남 기업들의 매출이
골골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시도록. 그동안 스마트폰 관련 부품 중에 삼성이 아무래도 앞에서 주도하면서 시장의 1위를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혁신을 이루다 보니까 이 부품 회사들이 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는 계세요. 오늘은 주로 국회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연가스 관심 있으시면 이 신한 레버리지 천연가스 있는데 번호 그 ETF 번호가 500031입니다. 이걸 공략하시면 돼요. ETF 중에서 시총이 큰 거를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동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제 반등 그 시즌 나오도 좀 더 강하게 간다고요. 그 트럼프 미국에 그 많이 그 저장되어 있는 천연가스 누구한테 팔 건데 중국이 더 팔 것이 분명합니다. 굳이 뭐 뉴스에 안 나오더라도. 그리고 또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급 과잉은 사실이에요. 자, 민식이법 보면은 결론은 그러니까 과속 카메라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한번 ITS가 원래 주도하는 종목이 있는데 근데 이게는 주가 가치가 벌써 자기 이상의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 수 없고 그래서 CCTV에 들어가는 보안 장비와 감시 카메라를 만드는 기업 이것을 좀 참조해서 ITS M2M입니다. MTM 발음이 왜구나. 지금 여기 주가만 보더라도 지금 가격 조정과 여기까지 형성됐죠. 지금 여기에서는 트라이앵글 관련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는 미리 좀 사두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만 떠들면 거의 뭐 민식이법 관련해서 그냥 뉴스 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모든 온갖 그 감정이 쌓여 있는 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민식이법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면서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 장비 회사들이 솔루션하고 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ITS M2M.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1,400원 아래 1,400원 아래에서 오늘 좀 눌림목이 형성됐네요. 이런 날은 좋죠. 눌림목 1,400원 아래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매집을 해둬가지고 민식이법 통과돼가지고 그 주가 쭉 치고 가면은 그때 가서 챙기라는 거. 그 위치가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있죠. ITS M2M이 지금 제가 기업의 그런 그 추이를 봤는데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부채는 85%고 뭐 실적은 뭐 그래 좋지는 않아요. IP 카메라라든가 나중에요. 이 IP 카메라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이 IP 카메라를 잘 주시하고 있는데 IP 카메라가 나중에 무인 점퍼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무인 점퍼. 우리나라 아직 소식 없지 곧 나올 거예요. 지금 신세계 뭐 이렇게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보면은 지금 막 매출이 막 급격히 떨어지고 막 뭐 이렇게 그 뭡니까 그게 임원들 그 전체 임원을 전부 교체해버리고 막 난리 났죠. 신세계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유통 혁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오프라인 점들이 뭘 하냐면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상품을 자동적으로 배달되도록 그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 개발하고 주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벤처 기업이 어디냐면 토르 드라이버예요. 토르 드라이버. 여러분 제가 계속 토르 드라이버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제 1차 자율주행 그 벤처 기업입니다. 지금 뭐 네이버라든가 뭐 여러 곳에서 그거 뭐 상당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는 벤처 기업 우리나라 중에서 이거예요. 상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TS M2M 이것을 좀 민식이법에 관련 내가 설명을 한다만 무조건 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공략 여부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데이터 3법이에요. 데이터 3법이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이렇게 법적으로 완화해서 더 이렇게 개인이나 이렇게 그 개인 정보를 더 쉽게 조회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이렇게 훨씬 이렇게 개정 완화한다는 개인 정보를 완화한다는 그런 그 취지죠. 데이터 3법이. 그래서 1차적으로 어디가 수혜를 받냐면요. 개인정보 이렇게 조회를 평가라든가 이렇게 조회를 하는 업체들이 그거 뭐라 하죠? 평가 정보라고 하나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나 개인들 신용 조회한다든가 그런 거죠. 신용 평가하고 우리나라는 주요하게 나이스 평가 정보하고 SCI 평가 정보가 있죠. 나이스는 뭐 주가가 너무 굵직굵직 해가지고 뭐 크게 재미없을 테고 특히 근데 이 SCI 평가 정보는 재미있는 기업이죠. 이게 지금 재미있어요. 이 기업이. 자, 이런 것은요, 기업 주가 그 재무 가치로 보면은 투자 못 합니다. 그런 그게 없고. 근데 얘네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인터넷 은행법도 예, 관련 테마기도 합니다. 데이터 3번 뭐 개인의 신용 조회라든가 이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수혜될 거라는 생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네이버페이가 금융 플랫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신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은행법도 통과되면 또 같이 판단이 되고 아무튼 제일 급한 거는 내일 데이터 3법에 이제 이런 평가 정보 회사가 수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CI 평가 정보가 그 가상화폐를 환전해주는 중개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회사인데 S코인이라고.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 테마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이게 끼가 꽤 세요. 종목이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된다면 데이터 3법 내일 이제 국무위에 상정이 내일입니다. 4일 상정한다고 한다던데 뭐 어쩔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건너가서 지금 2,600원 이렇게 200이선의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할 때 조금 사두셔갖고 데이터 3법 관련 테마가 통과됐다면 급등하면은 이 주가 위치가 또 너무나 좋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전고점이죠. 기간 조정이 지금 한 거의 2년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고점 뚫어보면은 이 또 새로운 고점이 또 발생한다고요. 아무튼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저는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인데 나중에 어떤 테마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주가가 한번 만들 건지 그 좀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실된 통합과 데이터 3법이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솔루션 관련 그런 산업들이 또 그 데이터 3법의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보면 지금 전체 보면요 이게 신규 상장되어 있는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대주주가 오픈베이스예요. 오픈베이스가 삼성 SDS에서 솔루션을 직접 공급하는 그런 기업을 역할하고 있죠. 근데 오픈베이스는 그 신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오픈베이스 자회사 데이터 솔루션은 한번 볼만합니다. 이거죠. 신규 상장인데 가격 조정 여기서 머물고 여기도 이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죠. SCI 평가 정보 데이터 솔루션은 데이터 3법의 가장 수혜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 통과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좀 사두었다가 만약에 통과 안 되더라도 주가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바꿔치기 하도 되고요. 어쨌든 시장에서 나타나기 전에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 없을 때 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챙기는 거고 안 올라도 테마 발생 안 하려도
손실 날 확률이 적으니까 공략하셔도 무방비합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식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눈이 보일 때 번쩍번쩍 할 때 공략하는 것은 제일 바보 같은 투자입니다.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에 시스템 통합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앞으로 시스템 통합 관련 분야들 여러분 꼭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상당히 기업의 실적 추이가 만들어질 겁니다. 첫 번째는 5G 통신이 이제 개설되고 하면 모든 산업들이 모두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인가 앞에 스마트 글자만 들어가면은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5G 세상에서는 이 트래픽이 많이 필요로 이제 확장되기 때문에, 이게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뭐 도전 같은 경우에 뭐 클라우딩 산업이라든가 이 모두 다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5G가 생기면서 이게 모든 교체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ATM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이게 교체 작업이 들어가면 공공장소에 그런 또 솔루션 설치라든가 시스템 종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출이,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확장적으로 늘어나는 OTT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지금 IT에 그런 관련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하고 있으면 데이터 뭡니까 데이터 저장 데이터 설립하는 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 데이터 설립하는 환경 조건들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어느 나라보다도.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쉽고 조달하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통신 속도도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런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터넷 은행법은요. 신용정보란다. 자, 인터넷 은행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카뱅하고 K뱅이 있죠. 카카오톡뱅크가 주도를 하는 카뱅이 있고, 그 다음에 KT 주도를 하는 K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3자 인터넷 은행 토스가 은행 두 곳의 재무적 투자로 유치해갖고 지금 신청을 허가를 내면서 신청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런 경제 정책 중에서는 뭐 이렇게 아무튼 완화 쪽으로 지금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토스를 단순히 자격적으로 봤을 때는 토스 자체는 자격이 너무 무방비합니다. 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탈락이 됐었고, 이번에는 은행을 이렇게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뭐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인터넷 은행법이 통과되고 하면은 대주주 자격을 취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좀 동향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핀테크 관련 그런 기업들 보시면 돼요. 한국전자인증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정보 인증이랑 인증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수혜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가 한번 볼까요? 한국 정보 인증. 가격 조정은 여기서 완전히 소멸됐죠. 이런 걸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공개하겠습니다. 뭐 한국전자인증은 우리가 유로 회원들 종목이에요. 이게 위해서 겉보기에는 한국 정보 인증이 더욱 좋은데 왜 한국 전자 인증을 했냐? 토스에 지분 4% 참여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자 인증이. 그리고 한국 전자 인증이 국가 정부에서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 전자 문서 서비스 보안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전자 문서 서비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전자문서가 대세입니다. 대세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찍이 작년부터 그, 그 뭡니까? 그거 뭐라 하죠? 공공 비용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 이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가 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 그건데요. 이게 한국전자인증이 미국의 자회사가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자회사가 무엇을 만드냐면은 그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로봇. 예, 그래서 로봇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관련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 은행법이 추가적으로 그거 되면은 앞으로 키오스크도 좀 잘 봐주셔야 합니다. 금융에 관련 사던 키오스크 관련 기업들이 윈도우7이 내년 2월 달부터 이제 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교체 작업이 들어갈 텐데 특히 뭐 여러분 아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우리나라에서 그 중개 회사 우리 윈도우 7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보다도 안 소장 보기에는 그 실적 체크하다 보니까요. 그거 뭐라 하죠? 그 PC 부품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더론 때문에 막 주가가 한번 뛰고 그런 회사들의 매출 추이가 3분기부터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윈도우 7에서 턴으로 이제 다 교체 작업하면은 이게 그 안에 관련 장비주들이 많이 또 필요로 하겠죠. 그와 덩따라서 ATM인 작업이 또 교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윈도우 7에서 윈도우 다른 걸로 뭐 하든가 어떻게해서 그래서 ATM 키오스크 금융 키오스크 관련 사람들을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고 있는 기업 중에 두 개를 좀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하나는 한네트. 내년 1월달에 교체 작업이 들어가니까요. 12월달 어느 해에서 이 한 번 지금 202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죠. 밑바닥에 한번 확 돌리면은 그때 한번 예, 추가 매집을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유로 회원들 언제 공략할까 지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땡 잡았다. 이런 거는 그냥 먹기죠. 3,000원 이하 혹 밑에 저점 깨버리면 그때 한번 사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로지시스 이 두 종목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로지시스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이게 더욱 좋아요. 추이를 봤을 때는 근데 이 자세히 보면은 지금 불명확한 지분들이 이렇게 밑에서 계속 바닥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때는 제가 조금 예, 지켜보다가 급한 건 아니니까 좋다고 무조건 털럭 붙었으면 안 돼요. 항상 그 매수하는 안 소장은 투자 법칙은 겁니다. 시장이 최악의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는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기회. 그리고 주가가 시세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기업 모멘텀하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이제 편의성 주가 얼마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 있는데 생각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주가 시세 나면은 더 높게 나와요. 높게 나와요. 안 소장의 어떤 종목들 보면 막 150, 막 12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100% 이상이잖아요. 과거에 시장 좋을 때 주가 추이가 나타나면은 거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시세 차익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이란 거는 예, 그러니까 모멘텀하고 기술적 위치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삼성가 그 현대차 그 차기 SUV 그 제너시스라든가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그 시트가 있잖아요. 이제 고기능성 플라스틱으로 이제 대체를 한답니다. 소가죽 이제 안 쓴대요. 안 쓴대요. 그 기준이 아마도 2020년부터는 유럽의 그 차량에 관련해서 환경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그 연비 기준이라든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앞으로 유럽에서는 전기차라든가 아니면은 환경 규제가 심각한 그런 제품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종목 그냥 알려주는 거죠. 너무나 땡큐죠. 그럼 언제 사냐? 연말에 내년부터요. 그 우리나라의 그 대주주 자격 요건이 강화가 돼요. 그러면은 연말 시점 되면은 내년 4월 달부터 지정되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그 시세 차익 그 이제 양도 차익을 이제 그 뭡니까 세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이 되어 있으면은 그럼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 물량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 배당량도 같이 겹쳐 있고 그래서 내년에 수혜가 예상되는 이런 종목들은 그때 사주시면 돼요. 연말 연초 급락했을 때. 그러니까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러면은 이 수많은 시드 회사들이 안 봐도 내년에 실적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자 힌트 하나 드릴게요. 현대차에다가 그동안 그 차량 경량화에 관련 그 고기능성 플라스틱 전문 제공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동안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원가 절감 효과를 나지 못하고 자동차의 그런 그 경량화가 비중이 작다 보니까 계속 매출 추이가 떨어지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급격히 성장할 겁니다. 이 기준이 강화되면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래서 내년에는 전기차가 많이 팔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살까요? 2차 전지는 물론 수혜가 되겠죠. 근데 한번 큰 시세가 났던 것이라서요. 지금 2차 전지 관련 산업에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건 굳이 좋은 것은 아니고 이런 이제 경량화 소재 같은 거 만드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 어디에서 추출하냐면은 석유화학에서 많이 추출을 합니다. 요즘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일석이조죠. 예, 이렇게 판단해서 투자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종목은 내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은 그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중국의 외교 부장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그 방문 예정에 있고, 그것도 시진핑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그 한번 국빈 방문 예정되어 있다는 그런 설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미중 관계가 좋아지면은 국내 상장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미중의 이제 합의 소식이 거의 근접해 왔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도 주가가 가장 단기성 테마라고 이 두 가지 테마가 겹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좀 사두셨다가 모멘텀이 발생하면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를. 처음에는 그 탄력적으로 보면은 컬러레이 중국 기업이죠. 이것도 신규 상장주인데 주가 추이가 여기 위치에서 상당히 괜찮죠. 여기 지금 보면은 물량이 다 털렸죠. 개인들이 좀 갖고 있고 이것도 주가 추이가 위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2,000원 아래에서 한번 보시기를. 실적으로 봤을 때는 GST가 너무 좋아요. 이것도 그 중국 기업인데 GST란다. GRT구만 GRT. 이 GRT라는 회사는 뭐냐면요, 그
전자 제품에 코팅하는 그 필름을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는 많죠. 역시 중국에는 이게 스마트폰이라나 전자제품이 계속 이게 이제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 제품들이 그 매출 추이가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뭐 단순히 실체로 봤을 때는 작년에 주당 수익 960원이고 올해 3분기가 750원 나왔죠. 주당 순자는 7,300원이고 영업이익률이 21%예요. 뭐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뭐 좀 신용적인 그런 문제로 부채가 14%밖에 없어요. 괜찮죠? 중국 기업 치고는 실적이 가장 좋아요. 테마의 탄력성은 클러레이가 주도하고 있고 실적으로 봤을 때는 GRT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주도 종목이 될 텐데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보면은 물량이 거의 다 소진이 됐죠. 이런 기업들은 투자하시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안 소장 개인적으로는 우리 1호 현들 이것을 좀 사줄까 지금 고민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연말에 이 두 가지 모멘텀 뭐 국회 법은 아니다만 역시 외교 정책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한번 사셔도 크게 손실 날 일 없습니다. 조정때 조금씩 분할 매집하지 갖고 그 모멘텀 발생을 치고 가면은 시세 차익을 먹는 거고. 근데 요즘 시장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시장이 워낙 저성장이다 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이런 테마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에서 힘을 안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기준 분할 매집하고 그리고 소량 사고 이걸 기준을 꼭 잘 지켜주시면서 모멘텀이 발생했는데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 하면은 그때 가서 교체 작업하더라도 나한테 들어오는 손실이 최대한 손실 가능성을 최대한 적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기술적 위치하고 물량을 잘 체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단순히 시작 차익만 모으려고 거기에 막 이렇게 막 몰빵하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는 제일 바보 같은 투자예요. 전제 조건이 지금 시장이 급격히 조정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기 테마 시세 나더라도 크게 난다기보다 신호를 좀 짧게 잡아갖고 그렇게 좀 리스크 대응을 잘 하시면서 시장의 그런 공략을 하시라는 것을 간절히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몇 가지 요점만 잘 종합해서 하신다면은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96분이네. 시간 많이 걸렸구나.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보자면은 그리고 또 있죠. 또 있습니다. 신공항. 이거는 본인이 하세요. 이 유로현대 우리가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우리가 이 작업한 지 좀 너무 오래돼 갖고요. 아무튼 알고는 계세요. 신공항 관련 테마가 있다는 거. 자, 지금 결론을 오늘 방송의 그 마감 때 결론을 보시자면은 이제 주요하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필러버스터를 해가지고 온갖 뉴스가 지금 국회 법을 지금 조준하고 있어요. 지금 보서는 뭐 필러버스터가 오래가 뭐 그런 걸 어쨌든 풀리기는 언젠가 풀립니다. 풀릴 수밖에 없고 지금 언론들이 자한당이 지금 이 필러버스터 때문에 민생법을 외면한다는 거로 지금 상당히 지적받고 있죠.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이제 만기 연장 금방 뉴스 나왔는데 연장 않기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그 회의가 지금 통과됐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이것을 뭐 민생 법안이다 보니까 너무 지금 언론의 그런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악재가 생길 때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좀 사두었다가 이 필러버스터가 해제되고 법 통과된다는 소식 전해지면은 이 주가 아침부터 치고 갈 테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께서 이제 차근차근하게 매집했던 것을 하나하나씩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데이터 3법도 중요합니다. 데이터 3법. 그게 관련 종목도 여러분께서 내 생각에 이거 갈 것 같다 하면 이거 하시고 어쨌든 뭐 선택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종목은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일 거예요. 주도 종목들이. 아시겠죠?
기타 인터넷 은행법은 뭐 아까 말씀드린 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내년에 해볼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의 그런 그것을 잘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 꼭 그걸 개념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머릿속에 안 들어가시는 주가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예요. 미래 가치. 그러니까 미래 발생하는 기업의 그 가치가 지금 사람들이 표달하는 것이 그게 주가예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미래가 어떤 동향이 대기하고 있는가에 투자자의 투자 가치가 제일 높게 집중되어 있는 그 산업이 테마라든가 산업 개별 주가는 거기 가장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이 어디냐, 정부냐, 삼성이냐, 아니면 새로운 산업이냐,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5G가 개통되는 관계로 인해서 특히 2통 3사를 주도로 한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산업들이 한 번 매출 추이가 발생하면 여러분 보세요. 도전 같은 경우에 진짜 좋은 사례예요. 퍼가 50배씩 간다니까요. 옛날에 어디가 그랬었냐면 처음에 그 인터넷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했을 때 그때 게임 회사들 있잖아 그렇게 갔었어요. 퍼가 통상 40배, 50배씩 평가받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한 2, 3년씩 가버려죠. 한 달도 못 갖고 있는데 2년씩 갖고 있으라면 미친 짓이죠. 어쨌든 예, 만약에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뭐 우리 회원들 중에 뭐 아무튼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제가 좀 이렇게 분류해서 공략하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금방 들어온 그 대회 뉴스인데요. 그 내년에 그 애플 아이패드에서 마이크로 LED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항상 연말 되면은 CES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CES 주제가 뭐라고 했었죠? 5G 아래에서 초연결 사회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뭔가 IoT 관련 그런 그 솔루션 기업을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기업도 좋고. 주가 추이도 중요하지만은 그 주가 추이에서 일석 3조, 4조, 5조 이런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추정해 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거. 그 재무적 가치는요. 그냥 뭐 좋다 나쁘다 기업의 그 계속 유동성 운영만 판단하는 것이지 기업 주가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재무지표 보고 기업의 미래를 판단하는 것은 그건 제일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아시겠죠? 기업이 재무지표 좋으면 좋을수록 주가가 더 안 갑니다. 왜? 대주주가 너무나 돈이 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에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주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돈이 많은데 그래서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시세 차익을 먹어야 하니까 그와 반대로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이거 신공항은 나중에 시세 차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지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무튼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뭐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뭐 한전 같은 것도 뭐 안 소장님 말씀드리는 종목들은요 한 번에 뭐 이렇게 막 오늘 사가지고 내일 바로 시세 나고 막 시세 먹고 막 이런 환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농민이 이제 농사를 지듯이 여름 되면은 봄 되면은 땅을 가꾸고 그다음 여름 되면은 물을 뿌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농사를 지듯이 차근차근 그러니까 기술적 위치하고 모멘텀만 확실하면은 주가의 움직임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저점 깨면 더욱 감사합니다. 더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자세와 자금으로 대응해 주신다면 주식 했을 때는 100에 90%는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주식의 이 룰을 잘 터득을 못해서 단기간에 너무나 이게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조바심이 여러분께서 투자금을 다 잃는 주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기 전에 마음 자세를 똑바로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제 역할은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셔서 하신다면 특히 그 직장인들은 더 환영합니다. 본인 직장을 이렇게 다니시고
지금 저랑 한 3, 4년 하는 직장인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1년에 연봉, 자기 연봉 대비해서 몇 개씩 더 가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좀 많이 벌고 한 해는 안 좋을 때는 좀 덜 벌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계속 붙어 있어야 뭐, 예. 아무튼 주식 잘하는 거는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예, 어쨌든 여러분 너무 이런 조정장에서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선택과 집중을 잘 선별해서 이 국회법 그 지금 곧 상정이 예정 중인 종목들을 잘 분할 매집해서 예, 좀 단기 수익을 잘 좀 한번 챙겨 보시도록 예, 노력해 보세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